1869년 지중해와 홍해 사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누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전세계의 물류 흐름이 바뀌게 되고 현재는 전세계 무역량의 80%를 채우는 해상무역의 무려 12%를 수에즈 운하가 담당합니다. 과거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의 성공을 보고 새로운 수에즈 운하를 꿈꾸다가 피를 본 운하가 있었으니 오늘은 제2의 수에즈 운하를 꿈꾸다가 엄청난 피를 본 파나마 운하 이야기입니다. 1859년 이집트와 프랑스가 함께 수에즈 운하 회사를 설립합니다. 엄청난 자본과 노동력이 합쳐져 무려 10년에 걸친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게 되죠. 수에즈 운하의 완공으로 항해 시간이 무려 10일이나 단축되었고 위험한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는 항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죠. 이 수에즈 운하의 성공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수에즈 운하 건설의 총책임자 페르디낭 마리 드 렙세스였습니다. 렙세스는 수에즈 운하의 건설을 담당한 인물로 성공을 확신할 수 없던 수에즈 운하 건설을 성공하여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죠. 수에즈 운하의 성공으로 한껏 자신감이 오른 렙세스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렙세스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때 렙세스한테 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실세 미국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뉴욕에서 선박이 출발하면 현재 샌프란시스코로 선박이 이동하는데 무려 약 22,000km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죠. 또한 남극과 매우 가까워 빙산들이 떠다니는 위험한 아메리카 대륙 체단물을 지나서 가야 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고민이었죠. 만약 수에즈 운하처럼 새로운 운하가 뚫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들은 렙세스는 나야말로 적절한 해결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렙세스는 곧바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이어주는 중앙아메리카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운하를 만들기에 너무 적절한 장소라고 보았죠. 심지어 지도 위에 거리상을 보니 수에즈 운하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서 운하를 건설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게 됩니다. 바로 파나마였죠. 그리고 렙세스는 바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고대로부터 실패한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운하 건설의 1인자 렙세스가 이번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를 위한 투자를 찾는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의 성공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운하 건설의 최대 수혜자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죠. 프랑스의 적극적인 투자로 당시 파나마를 차지하고 있는 콜롬비아도 수많은 파나마 운하 건설 지원자들 중 렙세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럽 내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늦기 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렙세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80만 명이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렙세스는 파나마를 방문합니다. 파나마를 방문한 렙세스는 파나마의 날씨가 더운 편에 속하지만 이집트 사막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렙세스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 시즌 때 방문을 한 거였죠. 비가 잘 오지 않자 렙세스는 수에즈 운하의 40% 정도의 거리인 파나마 운하를 만드는 것은 운하의 1인자 나 정도는 금방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하였고 계획을 알립니다. 렙세스의 휘하의 부하들은 수에즈 운하는 모래로만 되어 있는 곳도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했는데 너무 무모한 일 아닙니까? 라고 반말을 하였죠. 렙세스는 우리들의 자본력과 기술력이면 파나마 운하 따위 7년이면 만들 수 있고 건조한 사막에 비하면 이곳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하 건설 1인자 렙세스를 막을 수는 없었고 파나마 운하 건설이 계획됩니다. 그게 렙세스의 실수였죠. 렙세스는 파나마 운하를 수에즈 운하와 같은 평탄화 해수면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파나마 지역에는 수에즈 운하와 다르게 해수면보다 높은 평탄한 지역에 차그레스 강과 콜레보리 산이 이 지역을 막고 있었죠. 렙세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산은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파나마 운하를 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881년 파나마 운하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파나마 운하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죠. 렙세스의 무리한 계획 진행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뚫게 한 게 문제였습니다. 파나마 건기 때만 방문한 렙세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대우림의 우기가 시작된 것이죠. 렙세스 일행에 대한 열대우림의 환영은 매우 격렬하였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고 경은했던 차그레스 강이 엄청난 양의 비로 인해서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고 차그레스 강에서 급류가 발생을 하여 공사인부들과 장비를 휩쓸고 간 것이죠. 우기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피해를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살을 뚫는 동안 설치해둔 지지대가 엄청난 양의 비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산사태까지 발생을 하여 뚫어둔 운하가 막히기까지 합니다. 랩세스가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에 당황스러워했고 뚫어둔 운하가 막히게 되자 기존 장비들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장비는 성능이 매우 좋아 홀레볼의 산을 신속하게 뚫기 시작했죠. 랩세스는 더 이상 운하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랩세스가 지금까지 봐온 날씨가 아니었죠. 열대우림의 우기는 메고스파였고 새로운 장비를 빠르게 고장내기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온 장비가 고장나자 랩세스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에즈 운하 정도로만 생각했던 파나마 운하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우기가 끝나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공사로 인해 여기저기 파두었던 구덩이에 물이 고여 엄청나게 많은 모기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모기로부터 말라리아가 퍼지는 것도 모르고 일하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넘어온 기술자들은 중앙아메리카에 있던 풍토병들이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였고 파나마 운하 공사는 이제 새로운 무덤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랩세스는 개의치 않고 파나마 운하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자본력과 인력으로 정말로 산이 조금씩 뚫리고 있었고 랩세스의 계획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랩세스는 높은 지대인 이곳을 해수면과 같게 뚫겠다는 계획을 고집을 하였고 예상했던 7년보다 건설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1889년 22,000명의 노동자들이 질병과 건설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고 늘어지는 공사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된 파나마 건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 건설에 투자한 80만 명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세스는 파나마 운하의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죠. 이때 회사의 매각을 위해서 돌아다니던 랩세스의 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산을 뚫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대 자체를 해수면과 맞춘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관문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말이죠. 랩세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경로를 하였습니다. 운하 건설의 1인자 자신의 건설 계획에 틀릴 일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랩세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는 회사가 파산 상태이고 프랑스 본국도 더 이상 공사에 대한 투자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랩세스를 설득을 하였죠. 랩세스는 회사 상태와 예상치 못한 사상자로 인해서 부하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이때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보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미국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였습니다. 이 운하 건설을 미국이 하면 운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랩세스는 파나마 운하의 건설 실패를 선언하고 미국에게 권리를 양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 상황을 보자 어째서 파나마 건설에서 많은 사상자와 건설 기간이 길어진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늘어지는 건설 때문에 장비들은 노후화가 되어 있었고 공사를 위한 인프라가 열악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인부들이 잘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보다 랩세스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지시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전염을 발견하게 되었죠. 문제를 파악한 미국은 순식간에 기본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모기로 인한 사망자들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랩세스의 부하가 제시한 관문식 파나마 운하를 위한 미국의 여러 기술자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904년 미국의 파나마 운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문 방식을 채택한 운하는 건설 속도가 전에 비해서는 매우 빨라졌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장비와 좋은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운하 개통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게 되면서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죠. 하지만 파나마의 열대우림과 모기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무려 약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건설의 성공으로 파나마 운하를 너무 쉽게 생각한 랩세스가 파나마 지역도 충분히 조사 없이 산을 뚫고 만들겠다는 계획은 많은 기술자와 인부들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죠. 랩세스는 80만 명의 투자자들의 자본 손실과 파산 책임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운하 건설 1인자에서 명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를 꾸준히 관심을 두던 미국이 인수를 하였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미국마저도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완공 후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운하가 되었지만 이 운하 아래에는 많은 인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A군의 세계사 수에즈 운하의 성공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피를 본 운하 건설 이야기 파나마 운하 편 이야기였습니다.